예, 야당의 내용을 수습하기 위한 혁신위원회가 시작부터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익지 않은 다선 의원 물갈이와 계파 등록제에 대해 벌써부터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를 꺾고 3주째 1위를 지키면서 경차를 벌이고 있는 추세인데요. 황태순 정치평론가, 김철근 동국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어제를 기점으로 노건호 씨 추도사 발언 파문이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아요. 예. 당시 이제 사실 봉변을 돌직구를 맞은 김무성 대표 물세례도 받았다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 이제 구미 대구 전 박정희 대통령 성가를 방문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한껏 지켜 올렸습니다. 이건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글쎄 보면 어제 김무성 대표 말씀대로 보면 역대 대통령들 다 보면 사실은 07과삼이죠. 예. 세상에 보면 07과삼 그 나름대로 업적이 있고 또 그 업적은 우리가 이어받아야 되는 것이죠. 어제도 김무성 대표 말씀이 요즘 그거예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지향했던 보면은 이른바 지방분권이라는 것은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13대 국회의원 마치고 14대 낙선하고 난 다음에 지방자치연구소 만들면서 그때부터 지방분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기울여왔던 것이고 그야말로 골고루 사는 사회를 만들자,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 그런 기본 취지에 대해서 또 그런 노력에 대해서 혁신도시에 대해서 물론 일부 좀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자세는 굉장히 옳은 자세라고 봅니다만은 저는 약간 좀 야릇한 게 있었어요. 왜냐하니까 어제 말씀하신 대로 어제까지는 사실 노건호 씨, 또 노건호 씨의 그런 돌직구에 대해서 문성근 씨라든가 명계남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속 보면 좀 지나치게 옹호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서 지금 김무성 대표는 물 맞고 욕 먹고 그래서 이른바 흔한 대인배의 풍모를 갖다가 좀 과시하려는 듯한 그러니까 굳이 사실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경상북도 예전 같으면 경상북도 선상구 구미면 상모리 요즘 구미시 상모동이죠. 거기 박정희 대통령 생가 찾아가서 하는 자리에서 물론 역대 대통령 그것이 근대화 산업화 민주화 모든 역대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노건호 씨나 또 이런 친노들이 이른바 문매를 맡고 있는 그런 형국에서 본인은 노무현 대통령 훌륭하신 분이었다. 존경한다. 우리가 공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자. 옳은 말씀이지만은 그것이 마치 상대방이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고 좀 곤혹스러운 지경에 있는데 나는 이렇게 보면 좀 의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뭐랄까 우리 국민 정서,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적 정서로 봐서는 남이 좀 곤혹스러워할 때는 조금 모르는 척 해주는 것 또한 보면은 오히려 상대방을 좀 구해주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보면 김무성 대표의 그런 의연한 자세가 보수 중에서 짝짝짝 박수 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도들이 봤을 때는 아니 지금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의 유족들이 좀 아주 혼쭐이 나고 있는 판에 상대적으로 물 맞고 욕 먹고 온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러고 다니는 것이 본인이 돋보이기보다는 좀 뭐랄까 너무 으스대는 모습. 그게 우리나라 이런 거죠. 과공비례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그러면은 또 어디 예의에 어긋나는 건데 약간 보면 의연한 자세를 보였다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면서도 뭔가 가슴속 한가운데 찝찝한 감정이 남는 건 솔직한 심정입니다. 어떠세요? 글쎄요, 저는 일관성의 문제가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노무현 대통령이 공을 얘기하고 과연 그 이전에는 김무성 대표가 어떻게 했는가, 과연 그 일관성이 있느냐 이거죠. 마치 그게 이제 본인이 중도층이나 범보수층을 향한 행보, 대권 행보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인데 이게 과연 그 진정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좀 접근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그 경제민주화도 얘기했고 복지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100% 대한민국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과연 지금 대통령이 된 이후에 경제민주화는 어떻게 됐으며 복지는 어떻게 됐으며 100%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이런 걸 봤을 때는 국민이 만족스러울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럼 박근혜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김무성 대표가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물론 칭찬하고 이렇게 하는 건 괜찮습니다. 좋은 일인데 일관성 있게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국민들이 그 학습 효과도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이거죠. 마치 어떤 자리에 가서는 치켜세우고 어떤 자리에서는 또 비판하고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된다면은 김무성 대표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통합 행보가 진정성 있게 국민들에게 다가올 것이냐 이런 의심이 좀 드네요 사실은. 사실 그것도 그거지만은 앞서 이제 우리 김 교수 대권 행보로 보인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실 누가 보더라도 대권 행보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대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년에 총선을 돌파해야 돼요. 맞습니다.
20대 총선을 갖다가 어쨌든 김무성 대표의 체제 하에서 돌파해 나가야 되는데 어차피 총선이라는 건 역대 선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선거할 때만은 선거 끝나고 나서야 통합을 이야기하고 화합을 이야기하지만 전쟁할 때는 각을 세우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잔뜩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 또 그런 식으로 잔뜩 해놨다가 막상 내년 총선 즈음에서 다시 각을 세우려 할 때 앞서 우리 김 교수 얘기하셨던 그 일관성 문제에 대한 어떤 지적을 받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무성 대표가 대선 행보를 하시는 건 좋지만은 너무 지나치게 빨리 하신 것이 아닌가. 지금 당장 급한 것은 내년 총선을 갖다가 돌파하고 자기 어쨌든 김무성 대표 중심으로 돌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돌파해서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현재 의석 그 수준을 갖다가 맞춰내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대선 행보라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 뭐랄까 최근에 한 3주 연속 지지율 1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4.19 재보선 4대 0으로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참패한 이후에 반사 효과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무성 대표 주변의 참모들이 조금 뭐랄까 군부를 너무 조기에 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도 살짝 듭니다. 근데 꼭 그렇게 볼 수도 없는 게요.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 후보자도 그 지명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인사 조치들이 자기를 찍었던 51%에 대한 어떤 그 지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전략으로 보이지 100%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어떤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조치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건데요. 사실 김무성 대표가 그런 보완제 역할을 또 하고 있다고도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집권당 대표로서 5.18도 가고 그다음에 봉화마을도 가고 뭐 이런 것들이 개인에 대한 대권 행보로 읽혀지는 측면도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그 보이고 있는 행보에 대한 보완제 형태로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측면도 있고요. 4.19 재보선 이후에 지금 연 3주 이상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두 가지 케이스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해창 전 총재, 이해창 후보는 두 번의 대선에 출마했지만 거의 9년 동안 대선 후보 1위를 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한때 이인재 의원 있지 않습니까? 이인재 대세론이라고 해서 거의 뭐 다음 대통령이 이인재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대세론을 이뤘지만 결국은 대통령이 못 됐던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권당 대표가 대선 후보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해서 그게 종착점이 대통령이 된다 또는 대통령 후보가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집권 3년 차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보를 하면서도 김무성 대표는 또 사실상의 노키를 갖는 뭐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두 분 여론조사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리얼미터가 지난 18일에서 22일까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0명이 대상이 됐는데요. 우리가 또 여론조사 보면 사실 추세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이제 문재인 대표를 넘어서는 그런 골든 클로스가 발생을 했고요. 3주째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좀 의미를 둬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조사가 이 추도식 전에 나왔던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추도식에 있었던 어떤 파장이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더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연 3주째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무성 대표가. 근데 그 전에는 문재인 대표가 연 17주를 갖다가 1등을 했었어요. 여론은 그야말로 민심이라는 것은 물과 같은 겁니다. 때로는 노도하면 확 뛰었다가 어느 또 확 빠지기도 하고 불과 1년 전에 여론조사 1위 하면 누가 했던지 기억 못 하시죠? 좀 까맣게 잊어먹고 있죠? 안철수 전 대표예요. 안철수 전 대표가 당시 신당 만들겠다. 그래서 3월 1일 통합한 직후에는요. 안철수 의원이 거의 몇 주째 계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그 이후엔 또 박원순 시장 하다가 문재인 대표가 한 16주, 17주 연속 1위 쫙 한 넉 달 동안 하다가 4.19 재보선 때 또 확 꺾였는데 이 여론조사라는 것이 이게 일정한 트렌드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하도 엎치락 뒤치락 하니까 이건 한 가지 보는 사람이 재미는 있구나. 재미는 있는데 모르겠어요. 당분간은 김무성 대표의 뭐랄까 조금 여권 내에선 독주 체제죠 지금. 좀 보면 전체로 1등 김무성, 2등 문재인, 3등 박원순, 뭐 4등 4등 안철수 5등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런 추세가 당분간은 갈 텐데 몰라요. 이번에 보면 9월 정기국회 즈음되죠. 또 한번 파동이 일면 또 휘청하고 더 중요한 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년 총선입니다. 총선에서 누가 승자가 되느냐 이것이 그때부터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되는 거고 지금은 그야말로 워밍업 수준의 몸풀기 수준의 뭐 그런 어떤 여론조사라고 이해하시면 되지 이것이 뭐 2년 반 계속 하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 관리 능력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서 여러 후보들 얘기했지만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이런 분들은 대체로 뭐 초선이거나 뭐 광역 단체장이라 이런 사람들이고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5선 국회의원이고 YS 그 문화생으로 정치에 입문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의 정치가 직업인 사람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김무성 대표가 1위를 나서면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관리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5.18이나 그 봉화마을에서 나왔던 이런 여러 불미스러운 상황을 침묵을 하거나 다른 형태로 표현을 해줌으로 인해서 보수층이나 중도층이 어떤 뭐랄까 믿음직하다 이런 얘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 능력에 있어서는 다른 야권의 후보자들보다는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 잠룡 이야기를 했으니까 마저 하죠. 뭐 대구 구미 지역 방문했다는 이야기도 했었는데 김문수 전 의원 전 지사죠. 오세훈 전 시장 TK 지역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잠룡들 가는 이유 TK 민심 잡으러 가는 거 아니냐. 좀 방금 말씀하신 좀 이르지 않느냐. 뭐 이런 조금 일러요. 일러요. 왜냐하니까 이 보수 입장에서는 꼭 마치 이 민주 진보 입장에서는 봉화마을 가고 저 광주 5.18 묘역을 갖다 참배하듯이 보수 쪽에서 꼭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미 상모동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생가죠. 그리고 사실은 이 영남을 갖다 나눌 때 경남, 그러니까 부산, 경남, 울산과 대구, 경북 이렇게 나눕니다만은 대구, 이 부산, 울산, 경남은 아무래도 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충성도가 대구, 경북보다는 떨어져요. 대구, 경북이 굉장히 결집되어 있습니다. 결집되어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이른바 맹주가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서 5선 국회의원 하시면서 쭉 TK 맹주를 갖다가 기반으로 해서 결국 대통령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물론 뭐 유승민 원내대표라든가 촉망받는 정치인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분들 당장 2017년 대권 시장에 내놓긴 조금 아직 이른 느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차기 2017년 대권을 꿈꾸는 그런 잠룡들, 여권 내 잠룡들 입장에서는 대구 TK 지역에 러브콜을 보낼 수밖에 없고 특히 김문수 전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사실 경북고등학교는 오리지널 TK예요. 근데 TK에 가면 김문수 지사가 TK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경기지사를 오래 하시고 8년 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로 또 국회의원도 저 경기도 저 부천에서 하셨고 그러니까 저분은 뭐 저 서울 사람인가 보다, 경기도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김문수 사실 전 지사 입장에서는 마음이 여권 내에서는 2위로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조급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TK 지역에 가는 것이고 또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이번 관악을 재보궐선거 때 나름대로 재미를 좀 보지 않았습니까? 내년 총선을 통해서 화려하게 부활하고 그 부활의 힘을 바탕으로 2017년 대권 행보까지 한번 쭉 밀어나가려면 대구 경북 TK 지역에서 마치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광주의 민심을 얻어야 되듯이 여기는 TK 대구의 민심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TK 지역에 마침 또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개최 떠나오셨으니까 TK 지역에 강력하게 러브콜을 보내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꼭 이르지는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3년 차이긴 한데요. 물론 대선이 2년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올해 8월 25일이 이제 반환점을 돕니다. 임기 반환점을 돌고 내년이 총선입니다. 내년 4월이 총선인데 총선이 끝난 이후에 바로 제가 보기에는 대선 전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의 잠룡들이 방금 얘기했듯이 TK를 자주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지금 총선 전에라도 한 번이라도 더 얼굴을 내밀어야 되는 상황이고 김문수 전 지사나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자유로운 상태이기 때문에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들을 계속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김무성 대표가 어떤 식으로든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 경쟁하는 것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실제 시기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이런 측면은 아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야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당은 뭐 총선 준비를 좀 서서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당은 뭐 쇄신이 제대로 꾸려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지도부가 이제 김상곤 전 교육감을 위원장으로 이제 추인을 좀 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혁신 방향에 일단 뭐 기본 툴 약간 뭐 이야기를 좀 할 것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도 좀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전 두 가지가 문제점이라고 보는 첫 번째는 이제 혁신위원회 위원을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 뭐 혼자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특위니까 한 10여 명 정도 예. 선발할 텐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렇죠. 문제. 예. 두 번째는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네. 인준을 해서 본인이 이제 취임을 하고 어디 일성을 내야 되는데 문제는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한 탓인지 아니면 보안이 누설된 탓인지 어쨌든 이러저러 뭐 개파 등록제니 뭐가 나왔어요. 네, 뭐 얘기 보면 나왔죠. 뭐 호남 뭐 제486 뭐 물갈이 얘기 나오고 하니까 뭐 이쪽에서는 아이 펄쩍 뛰죠. 아, 우리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네. 얘기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 비슷한 얘기로 뭐 일성을 내시면은 뭐야 거짓말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 줄 수 있고 또 이거 아닌 전혀 엉뚱한 얘기라면 사실은 이거보다 더 엉뚱한 얘기를 하시게 되면 뭐 좀 진부한 얘기다 이런 또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사실 보면 김상곤 그 이번에 위원장 예, 입장에서는 예. 그 미리 좀 누설됐던 것이 진위 여부를 떠나서 조금 뭐랄까 그래요. 어떤 문신의 폭을 좀 좁힌 측면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보다도 과연 비노 쪽에서 이 김 위원장을 어떻게 보냐니까 이건 문재인이 칼이 아니냐. 왜 문재인이 처음에는 안철수 그다음에는 조국. 예. 네. 근데 조국에서는 비노 쪽 펄쩍 뛰었잖아요. 저 사람은 대선 때 바로 문재인 옆에서 계속 찬조 연설하던 그 조국 아니야. 그 저 어떻게 보면 사실상 친노 핵심 아니야. 근데 이제 조국 교수가 추천을 강력하게 하고 이종걸 원내대표 추천해서 이제 김상곤 체제, 혁신이 체제가 들었었습니다만은 비노 쪽에서 턱 나오는 이야기가 뭐 호남 불갈이 나오니까 호남이 무슨 봉이냐. 그렇게 만만하냐. 네. 툭하면 호남 불갈이. 그렇게 따지면 수도권 지역에 있는 호남세가 강한 예를 들면 이번에 관악이라던가 또 도봉이라던가 금천이라던가 그 호남세가 무지하게 강하거든요. 그 텃밭 뒤에 사실은 또 친노들도 거기서 빠치들도 다 그랬다고요.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제기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그런 틀에 맞춘 어떻게 보면 그런 건 안 되지 않느냐. 예. 또 큰 분란 일으키지 그런 않겠느냐 그렇죠. 얘기했는데 사실 김상곤 위원장 가장 큰 뛰어넘어야 될 과제는 뭐냐니까 네. 비노 쪽에서 보고 있는 당신은 여전히 문재인과 친노의 칼 아니야?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다 뛰어넘지 않으면 예, 예. 혁신위는 자칫하면 헛바퀴가 돌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잠시 후에 11시에 이제 혁신 구상을 밝힌다고 하니까요. 어떤 얘기를 밝힐지 저희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앞서 말씀하셨지만 일단 언론 보도입니다. 486 의원들 호남 다선 물갈이 하겠다 이런 방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총선을 직전에 두고 있으면 네. 인적 쇄신이나 물갈이를 하면 되죠. 근데 지금 총선이 거의 10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물갈이를 하려면 물갈이 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질 거 아닙니까? 인적 쇄신이 이러이러한 뭐 기준에 의해서 하겠다. 예. 네. 뭐 그 기준을 정했으면 그 기준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의원들이 현역 의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현역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또 다른 분란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좀 크고요. 네. 그 김상곤 위원장의 개인적인 캐릭터, 그 성격으로 봤을 때는 뭔가 단호하게 뭐 성과를 내려고 할 겁니다. 네, 예. 근데 이 자체가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러면 혁신위원회는 과연 왜 띄웠냐 이거죠. 네. 왜 띄웠겠습니까?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대로 과연 집권이 가능하겠느냐? 네. 이런 회의감이 크기 때문에 이 정당을 집권이 가능한 정당, 수권 능력을 갖춘 야당으로 황골탈퇴하기 위해서 혁신위가 뜨는 거 아닙니까? 네. 영국의 블레어 수장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국을 바꾸는 것보다 노동당을 바꾸는 게 더 어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보다 새정치민주연합을 바꾸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쉽지 않은 작업인데요. 여러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최근 5년 사이에 네. 새정치민주연합, 그러니까 민주당 전신까지 포함해서 예. 혁신기구만 6번이 떴어요. 1년에 한 번꼴씩 혁신기구가 떴고 혁신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창고에 가면 다 있습니다. 실천만 안 했을 뿐이지. 과연 네. 이게 가능하겠냐는 회의감이 상당히 많이 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총선 직전 같으면요. 예. 자, 우리의 정체성과 노선, 방향은 이렇게 한다. 네. 그리고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뭐 다선, 그다음에 부정부패, 이 문제되는 사람들은 인적 쇄신하고 물갈이 하겠다. 그리고 영입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영입을 하겠다. 네. 그러니까 발표하고 바로 총선 국면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10개월 동안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정기국회 전까지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네. 현역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럼 결국은 또 다른 분란이 이루어지고 당 내분 사태는 예.
쉽게 잦아들지 않는, 봉합되지 않는 이런 상황으로 또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저희들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하나만 더 네. 하겠습니다. 저기 정청래 최고위원 징계 결정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네. 적절하다, 지나치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예. 있는 것 같아요. 뭐 소명자를 뭐 2박스나 가져가지고 이야기했다는데 뭐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좀 네. SOS를 처했다 이런 뭐 이야기도 나오죠. 문자 메시지 보냈다. 문자 뭐 형님 살려주세요 뭐 뭐 했다고 했다는데 이야기도 나오는데 자 이것도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본인의 어떤 내년 총선에 뭐 출마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징계 수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징계가 좀 과하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개파 싸움이었잖아요. 네. 이 당초 이 사달이 벌어졌던 건 5월 8일 최고위원회에서 네.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 보면 집요하게 문재인 대표의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이선 퇴진을 요구했던 주승용 최고가 그날 약간 좀 웃는 얼굴로 이런 얘기했어요. 이번 주말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려 했습니다만은 제가 입이 좀 간지러워서 사실 최고위원회에서 입이 간지러워서 이것도 정확히 따지면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입이 간지러워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굉장히 웃으면서 좋은 얘기로 30 정신을 이야기하고 제갈량의 30 정신 이야기하고 000 공정 공평 뭐 공개 하니까 또 정청래도 최고 좀 장난기가 있잖아요. 000 하니까 공갈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좀 뭐 질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또 유승희 최고도 마침 그날 또 5월 8일 어버이날이고 그러게요. 하니까 예. 뭐 봄날은 간다 이야기도 그런 분위기였다고요. 자 그렇다면은 그동안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현역 국회의원들 당 지도부들이 얼마나 험한 말들 많이 했습니까? 했죠. 각 당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과연 정청래 최고의 네. 그 공갈이라는 말 자체 하나가 과연 그토록 보면 사실상 보면 이번 당직 자격 정지 1년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1년 동안 최고위원도 사실 정지되어 있는 것이고 또 1년 동안 그 지역위원장 자리도 정지되어 있는 것이고 맞습니다. 또 보면 물론 공천 신청을 할 수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예, 예. 하게 이게 무조건 마이너스 10점 감점이랍니다. 예, 예. 10% 감점 맞습니다. 요인이래요. 예, 예. 그러면 사실상 보면 1.2점으로 이 공천이 결정되는 이 마당에서 마이너스 10%포인트 감점한다는데 사실상 보면 정치생 반 끊어놓은 겁니다. 그래요. 저는 과연 정청래 최고 개파 싸움 하는 가운데 티격태격 하다가 그렇게 보면 말 실수하고 뭐 좀 과한 얘기했다 그래서 그래도 야권 입장에서는 흔한 얘기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당의 당 대표입니다. 그런 사람 필요해요. 당에서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정치 생명을 끊어놓는 거예요. 사실상 끊어놓는 것이 이게 적합한 처벌인 것인가. 열 경고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당원권 정지라든가 또 당원권 정지 아래지만 당직 자격 정지 예, 예. 이거는 조금 보면 내년 그것도 한 10개월밖에 안 남은 공천을 앞두고 너무 과한 이른바 회초리를 쳐야 될 걸 몽둥이를 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글쎄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네. 예, 그 우선 그 최고위원 출석 정지가 최고위원 회의에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격 정지 1년이라고 했는데 이미 최고위원 그 자격 정지는 된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고 지역위원장 지금 자격이 정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현역 의원이 지역에 사무실 내놓고 다른 지역위원장을 제가 보기에는 당에서 선임 안 할 겁니다. 그럼 결국은 유야무야한 조치인 건데 정치적 영향을 좀 받는 것이지. 우리 황태순 의원은 막말했다고 엄청나게 비판 많이 했는데 야당이 이게 중징계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보는 실질적으로는 정치적 영향은 일부 있겠지만은 예. 그 징계 수위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다. 왜냐하면 당원권을 정지하거나 그 제명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건 굉장히 큰 거지만은 네. 자격정지 1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막말하는 국회의원들을 앞으로 없애기 위해서라도 네. 필요한 조치다 이렇게 역시 생각합니다. 이거는 분분한 것 같아요. 한번 보죠. 그러니까 오늘을 갖다가 기점으로 6일 아마 남았습니다만 예, 재심 예, 청구가 재심. 예. 그 이후에 보면은 과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공갈 그 이하의 얘기가 나오는지 그 이상의 얘기가 나오는지 보시면은 아마 이것이 얼마나 알겠습니다. 개파 싸움에 있어서의 서로 간에 적당히 하면서도 사실은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경한 거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예, 예. 자, 지금까지 황태순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철근 전국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